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이 계속 안정세를 보이면서 절정을 지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카운티 보건국은 셧다운 없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지역 세 곳의 업체들이 집단 감염 사태로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 과학자들이 마스크 기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보다 코로나19 감염을 더 잘 막아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집 앞에서는 기습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대는 전원 체포됐습니다. 또 이 코미디어 겸 인기 팟캐스트 방송인이 LA를 떠나 텍사스주로 이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LA 엑소더스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연방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거의 1시간 이상 지금 혼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CNN이 지금 생중계 방송하고 있죠. 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고요.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어요. 근데 이게 당초 예정보다 좀 딜레이돼서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제론 네들러 법사위원장이 이제 사회를 보는데요. 이 제론 네들러 법사위원장이 청문회장을 이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딜레이됐고 다행히 뭐 본인은 다치진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좀 딜레이돼서 늦게 시작했고요.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뭐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본인 워낙 그 베테랑이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청문회 요즘 같은 분위기에 나가지 않을 텐데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청문회도 나간 것 같은데요. 아주 여유 있는 자세로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이 요즘 그 시위 사태 포틀랜드 비롯해서 시위 사태가 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하원에서는 시위 사태에 대한 경찰들의 대응이 너무 잔인하다, 브루털리티 이 부분을 지금 따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문제, 특히 최근에 그 고위 인사들과 관련한 그 사건에 법무부 장관이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롤 레들러 법사위원장 교통사고까지 당했는데 이 시작하자마자 맹공을 펴보는 거 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인기가 없고 위기를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당신이 잘못 모신 덕분이다. 뭐 이렇게 아주 시작부터 맹공을 가했는데요. 뭐 그러나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끄떡없는 모습이고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게 요즘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저런 청문회를 리모트로 하잖아요. 그 원격으로 합니다. 각자 집에서 그렇죠, 하는데 오늘은 실제로 지금 캐피털 힐에서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의원들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뒤에 방청객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요즘 리모트로 잘하고 있는데 왜 오늘 청문회는 저렇게 꼭 불러서 출석시켜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것도 민주당이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에게 뭔가 좀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오늘 굳이 저렇게 요즘 추세라면 그냥 리모트로 하면 되는데 저런 식으로 옛날 방식대로 하는 이유도 민주당 역시 저 자체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 연방하원 청문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이 하원 법사위원회가 더더구나 법무부 장관을 놓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보여주기 스타일이 좀 있겠죠. 뭐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을 좀 망신주기, 수모주기 위한 그런 청문회죠. 그런 의도가 강하죠. 오늘 그래서 뭐 사실 청문회 자체는 별 의미는 없고요.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이 심한 말을 할지. 법무부 장관에게 좀 모욕을 줄지 뭐 이런 게 더 흥미로운 관심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AP는 뭐 들들 볶이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했네요. 자,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전면적인 락다운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무성했었는데요.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금 상태 그대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락다운 같은 행정명령 없이 코로나19 확산을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바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 국장이 어제 코로나19 관련 일일 브리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최근에 한 지난 한 몇 주 동안 한창 휘몰아칠 때는 지난 3월과 같은 safe at home 명령, 그러니까 락다운 명령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단계에 와서는, 최근에 와서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현 시점에서는 이 보건국이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면 safe at home 명령 같은 거 없이도 코로나19 확산을 늦출 수 있고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격한 확산세가 다시 오지 않는 한 LA에서 전면적인 락다운 조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런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풍겼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락다운 없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바라 포레어 LA 국장, 보건국장 어저께 브리핑하면서 LA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모처럼 사과를 했는데요. 네. 그 전문가들 집단인 보건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반성하는 듯한 그런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LA 시민들이 지역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을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바바라 포레어 보건국장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LA 카운티 보건국이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무증상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도 몇 개 나열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무증상자들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점. 솔직히 그 바바라 포레어 보건국 본인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닥터들도 무증상자들은 증상이 없으니까 바이러스도 당연히 감염시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었다는 점,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바이러스로부터 정말 크게 보호받을 수 있는데 마스크 착용이 그렇게 많은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건 사실 뭐 LA 카운티 보건국뿐만 아니라 뭐 CDC도 그렇고 파우치 국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의 방역 전문가들 전부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솔직하게 언급하면서 대표적인 LA 카운티 보건국의 실수였다고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LA 카운티 보건국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계속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마다 개선해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굉장히 솔직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워낙 새로운 바이러스니까 그렇죠.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는요. 그래서 뭐 이런 자세를 하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LA 지역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업소 3곳이 폐쇄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LA 지역이 전체적으로는 안정돼가는 분위기인데 그 와중에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폐쇄됐습니다. 어제 바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3곳의 업체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폐쇄됐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전부 다 그 과 관련된 식품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입니다.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의 골든 스테이트 푸드 코프, 그리고 아주사 지역의 SNS 푸드, 그리고 미션 푸드 패실리티, 이 3곳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푸드 코퍼레이션은 그 LA 다운타운 동쪽에 있는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총 43명의 감염자들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주사에 있는 SNS 푸드에서는 58명의 감염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그 미션 푸드 패실리티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감염자들이 나왔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최소한 40명은 넘긴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3곳은 지금 43명, 58명, 앨리스트 40명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는데 공통점이 있죠. 이 음식을 가공해서 이 마켓이나 이런 곳에 전달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많은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도 이들 3개 업체들이 종업원 집단 감염 관리에 실패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집단적으로 일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더더군다나 세심하게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우스 LA 지역에서 일어났던 대형 의류업체 LA 어페럴 봉제 공장 3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4명이 사망하고 뭐 150명 이상이 감염이 됐는데요. 그것과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3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이렇게 최근에 이 LA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LA 지역에서 일어나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직장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직장들이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거기서 시작된 것들이 여기저기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각 업소, 직장들이 관리를 못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직장 내 집단 감염이 계속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LA 카운티 보건국의 어떤 그
강조점이 이 직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단속의 대상이 바로 직장들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어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브라 프레어 보건국장이 마스크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를 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지금 다른 과학자들도 또 보건 전문가들도 이 마스크 기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폭넓다 이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인들은 마스크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미국의 과학자들은 몰랐는지 모른 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주요 방역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이 감염자들의 비말 배출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감염자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 쓸 필요가 없다. 마스크를 써야 될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 바이러스를 재채기나 기침이나 웃을 때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면 안전하다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과학자들의 견해가 달라졌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비감염자들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보호받는다. 이만큼 마스크의 기능이 다양하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이제 와서 인정하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니카 간디 UC 샌프란시스코 전염병 전문의는 그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마스크가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도움을 받는다 설명했습니다. 이 모니카 간디 박사와 또 그 동료 연구자들은 의학 잡지 저널 오브 제너럴 인터널 메디신 최신호에 이 마스크 기능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다양한 효능성을 제시했는데요. 마스크와 관련된 동물 실험을 했고요. 또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관찰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급격히 낮아진다.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에 중국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한 결과 마스크 착용을 한 사람들이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적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서 마스크의 기능성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이 논문은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설사 바이러스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마스크의 방어막을 뚫고 마스크 안쪽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럼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들어온 바이러스가 사람 몸 안으로 침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그 과학자들 앤서니 파우치 박사 같은 분도 처음엔 그랬어요. 마스크 잘못 쓰면 오히려 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마스크 해놓고 손으로 자꾸만 만지고 그러다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스크가 대부분을 막아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극히 소수의 바이러스들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뭐 무증상자 내지는 경미한 증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되고 말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과학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 내지는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너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로 몰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 자꾸만 비난한다거나 무슨 정치적인 걸 가지고 그 반대로 자꾸만 그러니까 이 되잖아요.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무슨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마스크를 쓰고 안 쓰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 부분을 오히려 캠페인을 해야 이 상황을 더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또 뉴욕타임즈는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집 앞에서 기습적인 시위가 있었는데요. 쇠사슬까지 준비한 시위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의회 전문지 더 힐도 보도를 했는데요. 게빈 뉴섬 주지사 집 앞에서 어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집이 페어옥스에 있는데요. 페어옥스에 있는 집 앞에 시위대들이 모여서 쇠사슬을 준비했는데 쇠사슬로 자신들의 몸을 묶고 그 묶은 걸 또 주지사 집 앞문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지사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그렇게 격하게 시위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전원 체포돼서 연행됐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사유지 무단 침입 혐의로 전원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약 한 14명 정도로 추산됐는데요. 이 시위대들 왜 시위를 했냐면 불법 체류자들 이 구금 시설에서 지금 코로나19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금 시설에 대한 그 환경 개선 그리고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측에 일부 그 불법 체류자들 그 구금자들을 인계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 집까지 찾아가서 쇠사슬로 몸을 묶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지금 그 샌 퀸틴 스테이트 프리즌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즌인데요. 이것이 그 불법 체류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서 최근 53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시위대들은 이렇게 지금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느냐. 이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러면서 게빈 뉴섬 주지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 시위대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관용 정책을 실시해서 이 현재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석방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 시설이 지금 대단히 위험하니까 이 집단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점검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했고요. 어제 시위는 불법 체류자를 지원하는 단체 회원들과 이민 옹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CHP가 예외 없이 모두 다 체포해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 본인이나 주지사 사무실은 아무런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미디언 겸 인기 팟캐스트 방송인이 네. LA를 떠나서 텍사스로 이주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또 매우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참 재미난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미디언이면서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입니다. 유명 팟캐스터인데요. LA를 떠날 것이라고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이걸 팍스뉴스가 아주 크게 보도했습니다. LA를 떠나서 텍사스로 이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LA에 대해서 자기가 떠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LA가 지금 오버크라우디드, 너무 사람이 많다. 사람이 살기엔 너무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팟캐스트 방송인입니다. 이 사람이 팟캐스트 방송만 해가지고 1년에 $3,000만 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대단합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 인기 있는 방송인 조 로건이 LA를 떠난다고 해서 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자신은 이제 LA를 떠나서 텍사스로 간다고 지난주 팟캐스트 방송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한쪽에 치우친 곳이 아니라 나라의 중앙 어딘가에 있고 싶다 이렇게 이유를 댔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LA는 분명히 서쪽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기가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살면서 어느 쪽으로건 여행하기가 좀 편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있고 싶다는 게 단순히 지리적인 이유만은 아닌 게 그러면서 조금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있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LA에서는 뭔가 좀 자유가 없다 이런 뉘앙스니까 이 치우쳤다는 게 단순히 지리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게 있네요. 정치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로 오버크라우디드라고 표현했는데 조 로건은 LA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트래픽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도 예를 들었어요. LA가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느냐? 그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사람들이 좀 없어야 코로나19가 확산되기가 어려운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그리고 확산되고 또 확산된 게 줄어들지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역보다 LA가 더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경제적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노숙자, 홈레스 문제가 지난 6년, 7년, 10년간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참 LA 살기 참 어려운 상황이고 별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리학적으로는 가운데긴 가운데지만 정치학적으로 보면 뭐 텍사스도 한쪽 끝이죠. 뭐.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방송인 조 로건의 텍사스 이주가 개인의 이탈이 아니고요. 최근에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분석이 또 나와서 논쟁이 또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 로건의 이 탈 LA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 박스의 모닝 프로그램이죠. 인기 모닝 프로그램 박스 앤 프렌즈의 척 두버 버전 캘리포니아 주하원 의원이 출연해서 이 조 로건의 발언을 언급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척 두버 버전 캘리포니아 주하원 의원도 LA에 있다가 텍사스로 간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 로건의 탈 LA 선배인데요. 이 사람이 그 뭐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냐면 최근 LA에서는 조 로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타주로 지금 떠나고 있다. LA를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랬냐면 stultifying conformity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면 어리석은 수능입니다. 어리석은 수능에서 빠져나오는 대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수능이라는 거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민적 동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관습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그 사회 구성원들이 바보같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의미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LA의 그런 분위기를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 로건도 얘기하는 게 좀 자유로운 발언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LA나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곳 분위기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듯한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보듯이 막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면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특정한 어떤 생각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강한 곳이 LA고 캘리포니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지배적 의견에 대한 소수의 반대적인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팍스뉴스는 LA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이런 어리석은 수능에서 탈출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한 거죠. 척 두버 전 의원이 이제 팍스뉴스 방송에서 이제 출연해서 얘기한 건데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또 미국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들을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척 두버 전 의원은 조 로건 같은 경우는 코미디언이자 팟캐스트 방송인인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고 또 아이디어 업계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인데 캘리포니아는 참 활동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다수를 만족시키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말만 해야 하는 그런 사회가 너무 싫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 로건은 물론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뉘앙스는 풍겼지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척 두버 전 의원은 굉장히 그걸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조 로건을 좀 분석했는데 조 로건은 공화당의 론 폴 전 상원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쟁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론 폴이나 버니 샌더스는 모두 당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속은 뭐 공화당 소속이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아이디어나 소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라고 해서 다 따라가거나 거기에 무조건 동참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물들을 지지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성향인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한쪽에 치우친 곳에 사는 게 너무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 로건이 지금까지는 LA에서 견뎌왔지만 조 로건이 조 바이든보다는 도널드 트럼프를 더 좋아하고 또 수정헌법 위조,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LA에서 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참 정신적으로는 힘들었을 텐데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결국은 떠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조 로건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지난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새 공장을 텍사스에 짓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원래 북가주에만 공장이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공장을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텍사스로 짓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테슬라도 캘리포니아를 이제 떠난다는 그런 이제 탈캘리포니아의 신호탄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 로건이라는 이 팟캐스터 방송인의 이 LA를 떠나겠다는 공식 선언을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한 분이 쓰셨어요. 그 사람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선택에 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네. 그 자체가 좀 문제다. 뭐 이런 지적은 안 나옵니까?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 로건의 텍사스 이주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드렸던 척 드보어 전 의원은 이제 팍스의 인기 방송에 나와서 발언했는데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이 SNS상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특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트위터리안들 중에서 일부는 조 로건의 탈 LA가 LA의 그 이념적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이 척두보 전 의원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당수의 트위터리안들은 조 로건이 LA를 떠나는 것은 돈 때문이지 딴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인데 이 스포티파이와 조 로건이 1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조 로건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벌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주에 그대로 머물게 되면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가 세금 센 곳이에요. 주세가 13.3%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기 싫어서 텍사스로 도망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어요. 이 조 로건이 그 한 1년에 3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팟캐스트 방송인인데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을 스포티파이에 넘기는 그런 계약을 올 초에 체결하면서 1억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받기로 했는데 조 로건의 팟캐스트 방송을 보면 1,500개 이상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스포티파이가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틀겠다 그러는 거죠. 9월 1일부터 이제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조 로건의 팟캐스트 방송이 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억 달러 이상을 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 로건이 캘리포니아에 그대로 있다가는 어마어마한 주세를 내게 되니까 텍사스로 도망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트위터리안 중에서 또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돈 내기 싫어서 떠나는 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을 옹호해주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런 얘기까지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떠나면서 LA를 뭐 이렇게 좀 뭐 얘기하는 그런 비하하는 뭐 이유가 왜냐?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죠. 사실은 본인이 그렇죠. 뭐 텍사스로 가서도 팟캐스트 방송 계속 할 거라면 텍사스에서 한다고 해서 LA에 사는 사람들이 안 들을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본인의 인기 관리한다 그러면 굳이 이런 발언 할 필요도 없었는데 굳이 얘기하는 걸 본다면 어느 정도는 좀 이런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요즘 세상이 어찌됐건 미국이 너무나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스테이, 레드스테이 이런 말이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은 그런 그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가 점점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자기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그런 사회가 지금 미국 사회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런 점에서 나는 잘하고 있고 잘못된 건 다 남 탓이고 이런 부분이 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조 로건의 그 탈 LA 선언과 관련된 해프닝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백인 위주의 주류 사회에서는 이게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인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와닿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뭐 텍사스 가서 잘 살기를 바라네요. 네, 저희는 LA를 지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